큰 불만 2개, 이 2개 때문에 최고라고는 할 수 없는 결과물이 되었지만 어쨌든 샌드맨 실사 드라마가 나온 게 어디야? 저는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15년 7월 24일 공개 넷플릭스 시리즈 샌드맨 시즌2 파트 2입니다. 드라마 샌드맨의 최종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즌2가 총 12화 분량이고 파트 1에서 6화까지 그리고 파트 2는 7월 24일에 11화까지 공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화가 일주일 지나서 7월 31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화는 샌드맨의 주인공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꿈의 누나인 죽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외전격의 보너스 에피소드입니다. 샌드맨 본편 스토리는 시즌2 11화에서 다 완결이 된 거고요. 샌드맨 드라마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땐 원작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즌2로 완결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원작자인 닐 게이먼의 성추문이 터져가지고 그 영향으로 드라마를 시즌2에서 끝낸다는 게 결국 원작 스토리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 엎어진 셈인 건가? 라고 생각해서 크게 실망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시즌2에서 원작 결말 내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드라마 자체의 완성도는 차치하고 일단 똥 덜 닦은 기분으로 끝나지 않은 건 매우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물론 아쉬운 점은 있어요. 사실 샌드맨 드라마에 대해서 아쉽다, 별로다 라는 평들이 계속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샌드맨 드라마가 나오는 게 어디야? 이런 기분이어서 그리고 세부적으로 원작과 달라진 점이 물론 많긴 하지만 큰 스토리 전개 흐름은 원작에 충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만이나 아쉬운 점도 사소한 것들이고 대체로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시즌1 그리고 시즌2 파트 1까지는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시즌2 파트 2는 정말 큰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 샌드맨 드라마 전체 다 통틀어서 큰 불만이 2개거든요. 일단 하나는 죽음 캐스팅. 특히 죽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즌2의 12화를 보니까 이 캐스팅은 정말 문제다.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 인어공주 실사영화급이에요. 그 정도로 잘못된 캐스팅이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큰 불만이 이거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시즌2 파트 2를 보고 느낀 정말 큰 불만. 드라마 전체에서 자잘하게 원작과 달라진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내용 변경에서는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즌2 파트 2에서 변경한 이 내용은 너무 심각하다. 엄밀히 말하면 내용을 변경한 게 아니고요. 아니 왜 자체 스포일러를 하냐고. 왜 시작하자마자 결말을 다 말해주냐고. 제가 원작 책을 읽을 때 이 결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꿈이 죽고 다니엘이 새로운 꿈이 된다. 이게 결말이잖아요. 책을 읽을 때 이런 결말을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이런 결말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장면이 앞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암시잖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드라마는 뭔 말도 안 되는 설명충이야. 왜 이렇게 과하게 친절하냐고. 이미 이 세계관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다 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다 그 얘기만 해. 수도 없이 반복 설명.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결말을 보고 충격을 받을까봐? 충격받지 말라고 이렇게 끝도 없이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건가? 원작에서는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라는 궁금증을 계속 쌓아놓고 마지막에 다니엘이 새로운 꿈으로 변화하는 그 장면 진짜 입이 쩍 벌어졌거든요. 드라마에서도 다니엘이 새로운 꿈이 된다는 건 꽁꽁 감추고 마지막에 서프라이즈로 딱 보여줬으면 얼마나 시청자들에게 충격이었겠어요. 왜 이걸 다 자체 스포일러를 해버리냐고 계속 하는 얘기지만 드라마가 원작에 비해서 내용과 표현 수위 등등 엄청나게 순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작의 충격적인 내용까지도 드라마에서는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지 않게 자체 스포일러를 해서 순화했다? 순화도 좀 적당히 합시다. 이 드라마를 계속 큰 불만 없이 보다가 마지막에 거의 사달을 내버리네요. 그런데 뭐 자체 스포일러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스토리의 큰 흐름은 원작에 충실하게 해서 드라마에서 끝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작에 충실하게 드라마를 완성해준 점 자체는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즌1에서 PC 캐스팅을 과도하게 했거든요. 원작에서는 흑인이 아닌데 드라마에서는 흑인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니엘의 아빠가 그중 하나인데 그래서 다니엘도 원작과 달리 흑인이야. 그럼 다니엘이 나중에 꿈이 되면 그때도 흑인 배우가 연기할 텐데 그것도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어떤 느낌일지. 그런데 흑인 배우가 연기하는 꿈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피부색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캐릭터의 이미지에 맞는 배우를 캐스팅하면 되는 거예요. 이 흑인 배우도 영원의 꿈 이미지에 잘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마지막 장례식 에피소드도 꽤 만족하면서 봤어요. 이번 시즌2 파트 2는 딱히 내용을 정리할 것도 없네요. 로키와 퍽이 다니엘을 납치해서 라이타가 꿈이 한 짓이라고 오해하게 되고 라이타가 삼위일체 여신을 찾아내서 그들을 복수의 여신 퓨리로
퓨리로 각성시킵니다. 퓨리는 근친 살해에 대해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꿈은 아들인 오르페우스를 죽였기 때문에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꿈이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누군가가 퓨리를 각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라이타가 한 겁니다. 결국 퓨리의 아바타가 된 라이타에 의해서 꿈결이 공격을 당하는데 꿈이 계속 꿈결에 머물면 퓨리는 꿈결에 진정한 해를 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꿈이 누알라한테 준 그 목걸이, 누알라가 꿈결을 떠날 때 꿈이 그동안의 봉사에 감사하며 누알라한테 선물로 주잖아요. 그걸 손에 쥐고 나를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너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것 때문에 꿈이 꿈결 밖으로 불려나가게 되죠. 꿈이 떠나버리니까 꿈결은 결국 퓨리한테 장악당해버렸고 이제 더 이상 버티기도 안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결국 꿈은 누나인 죽음을 불러서 죽음의 손을 잡고 소멸합니다. 이거는 자살입니다. 꿈은 자살한 거예요. 그 후 다니엘이 새로운 꿈이 되면서 끝나는 그런 스토리. 드라마만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체 스포일러가 문제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꿈이 죽고 다니엘이 새로운 꿈이 되는 결말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진짜 심각한 자체 스포일러가 뭐냐면 다니엘을 납치한 범인이 로키와 퍽이었다는 사실. 이것도 원작 책 읽을 때는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드라마에서 로키가 어떤 여자를 불태워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원작 책에서는 이 장면이 진짜 임팩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처음 밝혀지는 장면이에요. 로키가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살지 않는다 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면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엄청 충격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드라마에서는 다니엘 납치 사건이 있기 전에 꿈이 로키와 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이 사건을 일으키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충 전개로 다 나오잖아요. 진짜 별로였어요. 로키와 퍽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드라마에서는 진짜 별로였다. 원작에서 로키는 그냥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존재.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살지 않는다. 그 대사로 그냥 끝이야. 구구절절 설명충이 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퍽은 더 설명할 게 없어. 얘는 그냥 장난꾸러기. 누구든지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런 장난꾸러기예요. 이 드라마에서 넷플릭스 한글 자막도 진짜 별로였거든요. 로키가 한 대사 중에 오블리게이션을 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의무가 맞는 번역이지만 딱히 호의가 없는 상대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걸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로키의 캐릭터성을 잘 보여주는 번역. 역시 책 번역대로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더 의미도 와닿고 대사 자체가 찰지죠. 그런 번역의 맛을 넷플릭스 자막에서는 전혀 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아예 번역을 잘못한 장면도 있습니다. 의미를 반대로 번역했어. 라이타가 퓨리를 찾았을 때 꿈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복수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퓨리가 Your blood, not his 라고 답을 하거든요. 네 아들이 죽은 걸로는 복수를 못해. 그가 아들을 죽인 걸로만 복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자막으로는 네 피어야 해 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너의 피로는 복수를 못한다 라는 게 본래 의미인데 너의 피어야 한다 라고 반대로 번역을 한 거죠. 이런 번역 실수도 있고 그리고 11화 마지막에 아마 크레딧에 쿠키 영상으로 나온 장면인데 다시 삼위일체 여신이 나와서 이제 이 작품의 스토리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 마무리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포춘 쿠키를 까서 그 안의 내용을 읽는 장면이 있어요. 그 내용의 마지막 문장이 You can be me when I'm gone.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작품이 독자 혹은 시청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샌드맨이라는 작품이 두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야기 혹은 이야기하기. 변화는 작품의 내용에서 보여주는 주제이고 이야기는 작가가 독자들 혹은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책에서는 되게 찰지게 느낌을 살려서 잘 번역을 했어.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가면 네가 내가 되리. 되게 시적이기도 하고 그 의미와 느낌을 살려서 잘 번역했죠. 카톡 프로필 같은데 올려두고 싶은 그런 문구. 이 문장이 무슨 의미냐면 꿈이 작품 내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잖아요. 그 중에서 이야기의 왕자, 형태를 빚는 자 이렇게도 불리거든요. 이야기가 세상을 만들어낸다. 마지막에 셰익스피어가 또 나왔잖아요. 템페스트의 프로스페러처럼 꿈이 퇴장을 하고 내가 가면 네가 내가 되리. 다니엘이 사실은 독자를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보거든요. 여기까지가 나의 이야기였다. 이제 독자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해라.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넷플릭스에서는 자막이 나아간 후에 그대 내가 되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좀 느낌이 안 살아. 책에 비해서 자막이 또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막으로 봐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추가적인 아쉬움까지 있었다. 그리고 원작과 비교하면 자잘하게 달라진 내용들. 가장 큰 게 뭐냐면 노알라가 받은 목걸이 때문에 사실 그게 결정타가 된 거잖아요. 드라마에서는 티타니아가 그걸 사용해서 꿈을 부르는 걸로 나왔죠. 원작에서는 노알라가 부릅니다. 그리고 원작
원작과 정말 결정적인 차이. 목걸이도 꿈을 부르는 거요. 그거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카톡이야. 드림 오빠 오늘 뭐해? 저녁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꿈은 꿈결을 떠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좀 바빠가지고 나중에 보자 하면서 거절할 수 있어요. 즉 원작에서는 꿈이 안 와도 되는데 왔어. 드라마에서처럼 강제로 불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차이죠. 꿈결을 떠남으로 인해서 꿈의 죽음은 확정된 건데 원작에서는 꿈이 이걸 스스로 선택한 거라니까. 그래서 원작을 읽은 사람들은 꿈은 자살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누알라도 아니고 뜬금 티타니아가 다 덮어섰어. 그래서 드라마만 보면 꿈은 티타니아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원작과 드라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원작보다 엄청 순화되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퓨리가 정문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리폰이 막아서잖아요. 원작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폰이 죽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안 죽었죠. 다 죽어가는 걸 꿈이 살려내. 원작에 비해서 드라마가 너무 따뜻해. 엄청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느낌이 잘 안 살아요. 좀 세게 표현할 장면들은 세게 표현해서 임팩트를 줘야 하는데 이럴 거면 왜 19금이야? 로키 엉덩이나 보여주려고 19금인가? 원작에서는 그리폰이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이거랑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새로운 꿈이 되어서 죽은 꿈결의 존재들을 부활시키잖아요. 그리폰도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폰은 부활한 게 아니야. 새로운 꿈이 그리폰 여왕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리폰 여왕이 새로 한 마리 보내준 거예요. 원작에서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코린트인이 로키를 제압하잖아요. 코린트인이 로키를 목조르고 있을 때 드라마에서는 오딘이 와서 멈추라고 하는데 원작에서는 아주 작사를 내놓습니다. 코린트인이 로키의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로키가 정말 처절하게 응징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 내용도 순화되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요 캐릭터 중에서 시즌2에서 유독 역할이 축소된 캐릭터가 있거든요. 바로 까마귀 매튜입니다. 매튜가 시즌1에서는 오히려 원작보다 비중이 컸어요. 꿈이랑 같이 지옥에 가잖아요. 원작에서는 꿈 혼자 갑니다. 그런데 시즌2에서는 원작에서는 매튜가 마지막 에피소드에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매튜의 분량이 다 날아갔어. 코린트인이 다니엘을 찾으러 다닐 때 원작에서는 같이 동행하는 게 매튜예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뜬금 조아나와 콘스탄틴이 나오죠. 그리고 조아나와 코린트인의 로맨스? 이런 내용은 왜 넣은 거지? 혹시 조아나와 코린트인 이런 제목의 스피노프 드라마라도 만들려고 이러나? 아무튼 원래 매튜가 할 역할을 조아나가 대신하고 장례식에서 다들 순서대로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원작에서는 저는 매튜가 한 말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매튜가 말하는 건 안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새로운 꿈이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 루시엔이 옆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원작에서는 매튜가 한 거예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매튜의 분량을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호박대가리 머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의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제 닉네임 머빈이 이 캐릭터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원작에서 매튜랑 둘이 티키타카 만담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둘 다 수다쟁이이고 대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머빈이 약간 사장님 뒷담화하는 직원처럼 자기 주인님이 꿈에 대해서 뒷담화를 많이 하거든요.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애정어린 뒷담화죠. 꿈을 대장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하여간 우리 대장은 뭐 이런저런 점이 문제고 참 답답하신 분이야. 이런 뒷담화를 하는데 한 번은 되게 웃긴 개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대장 또 저러시네. 하여간 우리 대장은 완전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꿈이 딱 나타난 거야. 완전 그 다음은 뭔데? 이러니까 헤헤 그냥 완전하다고요 대장. 이렇게 얼버무리는 개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인데 매튜와 머빈 둘 다 드라마에서는 분량이 많이 축소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원작 책에서 5권 내용이 드라마에서는 통째로 날아갔거든요. 5권에 등장하는 중요한 캐릭터 테살리 이 캐릭터가 드라마에 안 나와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데 시즌2 파트 1에서는 원래 테살리가 하는 역할을 나다가 대신하게 했고 시즌2 파트 2에서는 매드 해티가 등장해서 라이타를 도와주잖아요. 원작에서는 그게 테살리 역할입니다. 테살리와 꿈이 연인이었기 때문에 라이타를 둘러싸고 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오가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매드 해티가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원작의 그런 내용들도 다 날아갔죠. 이 매드 해티라는 캐릭터는 원래는 존 콘스탄틴이 주인공인 헬블레이저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시즌1에서 조아나 콘스탄틴하고 매드 해티랑 아는 사이인 걸로 나오죠. 시즌2에서는 테살리가 없으니까 그 역할을 매드 해티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12화
보너스 에피소드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 매드 해티가 나오는 건 원작대로예요. 샌드맨이 본편 말고 외전 작품들이 몇 개 나왔는데 영원 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 말고 다른 캐릭터들 외전 스토리도 다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외전이 제일 많습니다. 꿈과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보다는 그냥 죽음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있고 인기가 있으니까 외전 작품이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로 등장한다는 것도 관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거든요. 죽음이 등장하는 외전들을 보면 등장인물이 죽음한테 엄청 매력을 느끼고 흥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에 가진 큰 불만 두 개 중에서 하나, 죽음 캐스팅이 진짜 망했어. 말했듯이 인어공주급 최악의 캐스팅이야. 그래서 시즌2의 12화는 진짜 보고 나서도 에이 시간 낭비했다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보너스 에피소드를 넣을 거면 샌드맨 본편에서 단편집이 3권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재밌는 단편들 많거든요. 제일 완성도 높은 단편 2개 정도를 보너스 에피소드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죽음은 캐스팅이 너무 망해서 이 보너스 에피소드도 망했다. 죽음은 100년에 한 번 일종의 인간 아바타를 만들어서 하루 동안 인간의 삶을 사는 캐릭터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이게 무슨 정해진 법칙처럼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인 것처럼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강제성이 있거나 의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100년에 한 번 하는 취미 활동 같은 거예요. 하루 동안 삶을 살아보고 죽음으로써 하는 일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에피소드가 원작에서는 죽음이 되게 쿨하고 매력있는 소녀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드라마에서는 사실 영원 일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즌1의 보너스 에피소드에 나온 단편인 천마리 고양이의 꿈에서는 꿈이 고양이로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나다랑 있을 때 꿈이 흑인 배우가 연기하는 형상으로 변하기도 하고 죽음도 하루 동안 인간으로 살 때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배우를 쓸 수도 있었을 거야. 좀 더 원작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런데 같은 배우가 계속했고 원작에 그 쿨한 느낌이 전혀 없는 인자한 엄마 같은 그 웃는 얼굴이 너무 원작의 죽음과 동떨어져서 적응이 안 되는 이 배우가 계속 나오니까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샌드맨 드라마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볼 거지만 시즌2의 12화는 절대 다시 안 볼 것 같다. 이렇게 캐스팅에 아쉬움이 있는 드라마였죠. 하지만 시즌2에서 분열과 누알라는 또 멀쩡하게 캐스팅을 했어. 벌벌 떠는 재미도 괜찮았고 저는 진짜 분열과 누알라까지 죽음처럼 저런 식으로 캐스팅을 했다면 그냥 이 드라마 전체가 싫어졌을 것 같아요. 중간에 보다가 에이 안 봐 하고 접어버릴 수도 있는 제 입장에서는 누알라도 그렇지만 특히 분열이 이 드라마를 살려낸 것 같습니다. 영원 일족 중에서 죽음하고 분열이 양대 인기 캐릭터거든요. 드라마에서 죽음은 망했지만 분열이 이 드라마를 소생시켰습니다. 시즌2 파트 2에서 분열이 바나바를 찾아다니는 내용, 드라마는 원작에서 생략된 내용이 많고 분열이 바나바를 찾아다니는 내용도 생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내용도 넣어서 분열이 계속 등장하게 한 것도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진도 분열이 계속 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장례식에서 분열이 하는 말도 원작에서는 엄청 짧게 이상한 말만 하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드라마에서는 그 분량까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분열이 바나바를 찾아다니다가 루시퍼를 만나는 장면이 원작에 있거든요. 그 장면도 제가 원작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드라마에서는 이 장면이 안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뭐 이렇게 확실히 아쉬운 점이 많은 드라마예요. 그래도 처음에 말했듯이 큰 스토리는 원작에 충실하게 해서 마지막 결말까지 잘 완성해준 점, 샌드맨의 팬으로서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낍니다. 큰 불만 2개, 죽음의 캐스팅과 결말 내용 자체 스포일러, 이 2개만 아니었어도 정말 최고였을 텐데 이 2개 때문에 최고라고는 할 수 없는 결과물이 되었지만 어쨌든 샌드맨 실사 드라마가 나온 게 어디야?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원작 책도 많이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진짜 걸작이에요. 드라마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 특히 단편들이 진짜 좋거든요. 원작 책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샌드맨의 리뷰는 이것으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작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기시면 최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